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재산이에요? 사실 그냥 부모님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 공동의 재산인 것이지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녀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살았기 때문에 내 재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좋은 형제, 나쁜 형제 구별법입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떨 때 소송이 일어나는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유형별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막 유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계좌이체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보게 되면 부모님을 모시는 데는 요양비 아니면 뭐 병원비는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 중에 스타벅스 가고 기름값 내고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땡땡점 강남의 무슨 한우 여기서 계속 밥을 드셔. 근데 그 형제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모신 거 아닙니다. 모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집에 모시는 것이 모시는 것이지 병원 왔다 갔다 거리고 요양원 왔다 갔다 거리는 것만 모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를 가시는데 정말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노력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모셨고 병원에 가서도 매주 반찬도 해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기여가 있어 보이고 부모님이 고맙다는 마음으로 카드 좀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왔다 갔다 그리고 골프비 이런 것까지 내시는 분들 계세요. 요게 제가 생각하는 나쁜 형제 유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내 돈도 내 돈, 우리 엄마 아빠 돈도 당연히 장남인 장녀인 내 돈 이러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재산이에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싸우세요 여러분들도. 상속인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그냥 부모님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 공동의 재산인 것이지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녀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살았기 때문에 내 재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사실 기분 상하죠. 생각해보세요. 다른 분들도 나이가 드셔서 어른이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돈이라고 막 해. 그럼 이거 이해를 하겠냐고. 애기 때야 우리 오빠 돈인가 보다 우리 언니 돈인가 보다 하지 그때는. 근데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속재산을 같이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 걸릴 확률이 높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분할하는 것이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마음대로 우리 돈처럼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 내가 좀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 어려워서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특별수익이고 증여받은 돈인 것이지 내가 좀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이러는 순간 요 이제 소송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러신 분들은 또 아쉬운 게 그럼 그 돈을 좀 모아놓으시고 사업이 잘 되셨어야 되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도 각박해지셨겠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다른 형제분들을 주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준 것도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받으신 분의 특별수익인 것이지 당연한 돈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소송으로 가게 되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이득을 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서로에게 할 말 못할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세금도 내는 게 어렵죠. 대출 연장하는 것도 어렵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협의해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큰 이득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숨겨 있어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안 다투시고 협의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협의를 할 때 이렇게 다 내 거야 아니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러는 순간 협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이제 오시면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는 소송을 해봤다 큰 실익이 없다. 그래도 하시고 싶냐? 그때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언니가 오빠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네들은 소송을 하지 않았을 거다. 돈을 받고 말고를 떠나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정확하게 1원이라도 나눠버리고 싶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신다 하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하시는 것이 소송을 가지 않고 평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많은 유형이 있죠. 결혼을 해서 내 가족도 있지만 유년 시절 함께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제분들밖에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이 당구 치고 사우나 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느끼는 소소한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소송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재미는 사실은 이제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조정이라는 절차나 소송 이후에도 다시 한번 화해를 하실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은 부모님의 돈이고 부모님의 돈을 나누는 방법이니까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은 양보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많이 싸우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